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번에는 3강 가실게요. 보험의 순기능 역경. 여기 교재 그냥 아름답고 뷰티풀한 말만 써 있는데 크게 안 중요하고 이걸 갖다 목차석 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순기능 보니까 여기 저축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위험에 국제적으로 분산한다. 한 나라에 있는 거를 글로벌하게 재보험을 통해서 가능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의 수단. 보험에 들어서 우리 보증보험, 특히 보증보험 증권 끊어와라. 신용을 여기다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보증보험 아시나요? 신용보증보험, 그 다음 기술보증보험 다 보증의 수단, 걔가 보증해줘야 끊어와야 은행에서 뭐 대출이 나간다. 이렇게 신용의 기능을 한다. 신용을 부여해주죠. 누가 이들이. 그 다음에 자본 축적한다. 우리 보험회사가 돈 받아서 보험료 받아가지고 자본 어마어마한 모여서 어디다 투세요? 다시골, 건설 사회가전 자본이죠. 근데 단점은 뭐다? 무리하게 건설업에 투자해서 PF 부실해지면 망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요즘 얘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 주저앉기 시작하면 얘네가 같이 망합니다. 보험회사도.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하죠. 당연하죠. 우리 강제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보험사가 활발히 좀 관계 종사자 어마무시하잖아요. 주변에 뭐 우리 뭐 설계사 주변에 지인분들 웬만하면 뭐 다 계시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역기능. 여기가 중요하죠. 순기능은 쭉 읽어보시면 바로 알아요. 저런 기능이 있다. 역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선택입니다. 역선택은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해볼까요? 꼭 나쁜 놈들만 보험에 가입해요. 즉 아프니까 아픈 사람만 가입한다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골치가 아프죠. 두루다가 위험이 고루 분산된 사람들이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위험이 고위험을 가진 사람만 보험에 들어와요. 사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손해율이 높아지죠. 결국 보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뭐 질병, 꼭 문제 있는 자, 사고 위험이 높은 자가 가입을 하더라. 이 경우가 역선택이다. 그래서 대수법적 수지상면 의미가 없어지죠. 저 사람만 다 들어와 버리면 대수법적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죠, 보험원리가. 그래서 이걸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지의무. 사실대로 다 불어라. 그래야 보험을 받을지 말지 고민해보고 받아주기, 이거거든요. 됐죠? 자, 보험 범죄.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고의로 보험사고 유발이죠? 범죄죠,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태만. 뭐예요? 나 보험 들었어, 보험도. 농작물 가축재 보험. 요새 가축 축사 손질 안 하대. 괜찮아, 나 보험 들었어. 뭐 사고 나면 보험금 타먹지 뭐. 이게 주의태만. 그렇죠? 되겠고. 자, 우리 여기는 말 그대로 중요도는 확 떨어지긴 한데 법원에 뭐가 있나? 여기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상행이 보험에서 서로 계약자 보험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관계 근거를 뭐를 기준으로 서로 분쟁을 조정을 할 거냐, 해결할 거냐,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봤더니 우리 성문법원이죠. 법에 있는 거 쭉 보시고, 크게 의미해서 이 성문법은 물문법은 우리 민법 아닙니다. 쭉쭉 가실게요. 여기 보시니까 우리 형식적 지위, 특히 보험계약법이죠. 얘가 있고, 우리 실질적 지위를 봤더니 얘는 보험법 4편, 상법 4편 보험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어디에도 준용을 한다? 준용하죠. 즉 여기 상호보험 공제 기타 여기에도 갖다가 상법 보험을 갖다가 쓰더라. 이 문구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지금부터 법조항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법조항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 조문을 찾아본다. 참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찾아서 인쇄하라고 했는데 제가 내려받아서 그 PDF로 이쁘게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어요. 내려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문이 앞으로 교재가 나올 때마다 바로 내려받으시면 호치키 딱 찍으신 다음에 열심히 형광빛 칠하고 낙서하시고 더러워지면 다시 출력해서
반복하십니다. 결론은 여기입니다. 법조항이에요. 결론은 가실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 갈 건데요. 앞으로 문제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제 교재는 본문이 있고 바로 그 해당의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다만 그 문제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같이 만드는 거라서 뒤에 내용이랑 섞여서 짬뽕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절대로 막 달달달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법 그럼 공부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기본 딱 각 잡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푸실 때는 교재에다가 바로 새까맣게 낙서해버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 번째는 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두 번 정도, 요건 세 번만 푸시고 나머지 어디? 기출문제로 바로 가십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해드렸어요. 야, 이거 자주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 했더니 기출문제는 돈 따로 안 받아요. 풀이해서 올려드리면 내려받으셔서 마음대로 열심히 풀고 버리고 기출문제 무조건 4번 풀면 70점 이하 맞기도 힘들어요. 무조건 70점, 70점 너무 작게 잡은 거고 80점 정도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상법은 간결하게 빨리 그냥 문제풀이하고 모를 때마다 법전 조문 뒤지고 교재 한번 확인하고 막 분석하고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범위를 좁혀 간다. 어디로 좁혀 간다? 법전으로 좁혀 간다. 제 문제풀이는 딱 많으면 3번, 기본 2번 바로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처음엔 낙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연필로 살짝 푸세요. 옆에 나중에 지우기 편하게.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도 풀어야 되니까. 이걸 다 또 잘라서 복사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필 샤프로 살살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다 풀기는 그렇고 다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수를 많이 넣다 보니까. 자, 중요한 거 몇 개만 갈게요. 자, 먼저 우리 보험제도 일반이니까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봤더니 재보험도 물어봤죠. 여기서 보니까 자, 원보험에 무엇이든 즉 얘가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상관없이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면서 손해보험이면서 기업보험이다. 맞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우리 영리보험,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 설계사분들 드시는 거 그 가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단체 아니죠. 여러분들 설계사가 와서 하지 우리 야 모여봐! 우리 이모가 설계사시는데 여러분이 단체 구성한 거 아닙니다. 서로 가입자들끼리는 단체를 구성하지만 가입자들끼리는 어떠한 네트워크가 없어요. 법적인 인적인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있다면 걔는 공제겠죠. 공제자 같은 거 됐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물건 딱 나오죠. 집단, 벌써 집단 같은 개념으로 보시겠고 체결하는 것을 집합보험이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집합된 보험의 목적이 우리 쿠팡 물류지 않고 수시로 들락날락 하죠. 그것을 우리가 총괄보험이라 한다. 또는 포괄보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이렇게 제가 문제풀이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풀으세요. 풀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지문이 나한테 녹아납니다. 녹아나요. 그냥 무조건 반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왔죠? 우리 손해보험, 실손보험이고 정액보험, 우리 생명보험이죠. 얘들의 차이를 보자고 합니다. 자,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이 아니죠. 상해보험은 우리 실손, 여러분 실손 의료보상 같은 거, 실손보상. 실손, 몸이 다쳤어요? 보험비 나갔어요?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몸이 다쳐, 너 팔 다쳤어? 1,000만 원짜리. 아니죠. 상해보험은 우리 임보험이지만 실손 치료비 지불하는 거죠. 물론 공단 부담금 빼고 나머지 자기 부담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액보험이 아니죠.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무조건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된다.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이 아니다.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없다. 얘 둘은 지급 방법의 차이. 그렇죠?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 실손보상이니까 실손, 현장에 나가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따지는데 방법은 정액보험은 아니야. 보험 가입할 때 우리 신랑 죽으면 5억. 왜 자꾸 제가 신랑으로 우리 수강이 되는데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강의 목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럼 아내가 죽으면 10억 이렇게 할까요? 근데 저희 하고는 성비가 똑같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생긴 실손 한 가지 덧붙일까요? 실손 비례보상. 비례보상은 전부 보험이 아니고 일부 보험에 들었을 때는 꼭 딱 부부 가입 비율만큼은 보상을 할 거야. 다 됐죠. 이른바 다른 말로 실손보상은 이득 금지의 원칙, 대분수 균등이 득. 됐죠? 쭉 가시고 재밌죠?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나오죠. 우리 인보험, 손해보험. 지금 여러분 쭉 보셨지만 저게 딱 각 잡고 써놓고 암기할 사항인가요? 아니죠. 쭉 몇 번 읽어놓고 마음으로 뇌가 이해하면 끝입니다. 뻔하잖아요. 이게 외울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막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주 풀어보시다 보면 지문에 다 나오잖아요. 딱 보니까 손해보험에만 있는 것은 득이, 대분수 긴득이, 득이, 이득금지의 원칙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있죠. 득이, 대분수 긴득이. 자, 이번에는 우리 봤죠? 우리 형식적 의미의 보험법은 우리 상법, 사편, 보험편에 있는 보험계약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고. 나머지는 다 실질적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공부하실 농업재해보험법, 법 시행령, 손해평가요령, 그리고 2차에서 보실 게 다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법이죠. 그 다음에 관계법인 얘는 얘를 보험을 규율하는 법규죠. 다 실질적 의미의 법규죠. 얘는 형식적 의미의 법규죠. 됐고요. 쭉쭉 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거 상법 663조. 저 지문은 출제 확률 100%. 100% 나옵니다. 100%. 오케이. 자,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그랬죠? 보험계약자 등은 개, 피, 수. 저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에는 없고 인보험에만 있는 친구. 나중에 엄마나 아빠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자. 신랑이 죽으면 대비해서 와이프가 드러났으니까 보험수익자는 자기나 자기 자식으로 해놨겠죠. 보험금을 받을 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누가 죽으면 근데 그게 제가 이해가 제일 빨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보험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한 번에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니까 제가 지금 뭐 신랑이 죽으면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내가 죽으면 바꿔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자는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인보험에만 있다. 됐죠? 계약자 피보험자는 다 있고요. 됐고. 자, 가십니다. 얘들한테 불이익하게 나중에 약관 바꾸지 마라. 그 뜻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했다가 나중에 딱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만만한데? 그럼 슬쩍 얘기합니다. 계약자님,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바꿀까요? 바꾸긴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개피수 이들한테 불이익하게 바꾸면 안 된다. 우리 가계보험에서는, 기업보험에서는 해도 돼요. 옳지 않은 거 쫙 봅니다. 제가 이 지문 사실상 다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상법 보험편의 규정 우리 열심히 봤죠. 보험편 4편, 상법 4편.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래요. 맞아. 보험회사가 오겠죠. 와가지고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되죠. 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당사자는 특약으로 개피수죠. 보험계약자 등이니까 개피수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그 다음에 해상보험, 재보험 뭐죠? 기업보험이에요. 기업보험은 해도 돼.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들어가 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리지널 학설 다 때려치라고 하세요. 저희 시험에서 여기 이런 데 파는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다만 쭉 가셔서요. 다 필요 없고 뭐 돼요? 이거잖아요. 그래? 우리 상법의 입장이 뭐야? 왜? 조문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조문입니다. 철저하게 조문에 근거하시면 돼요. 앞에 이론은 나 모르겠어. 근데 상법이 뭐라고? 상법이 뭐래? 조문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다 보니까. 이론은 뭐냐면 우리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에서 정의는 어떻게 될 거야? 따로 확실하게 정의가 있으면 이원론. 딱 싸잡아서 한 번에 정의했으면 일원론. 그래서 우리 상법은 통일적 규정, 즉 일원론 개념이에요. 그냥 손해보험, 임보험 따로따로 규정한 게 아니고요. 상법 보험편에서 뭐라고 돼 있냐? 써 있습니다. 638조에서 보험계약이란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법률을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라 이렇게 해서 재산, 손해보험, 생명, 신체, 인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싸잡아서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싸잡아서 통일적 이익 얻는 좀 관점이다. 그래서 이런 학설보다는 요 지문 있죠? 요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서 있죠? 재산, 손해보험, 생명, 신체, 인보험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그냥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이런 부분은 쫙 갑니다. 자, 보험계약의 특성. 자, 여기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상대적 편면적, 상대적. 자, 정의합니다. 저거의 반대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 어느 한쪽만 편면적, 상대적, 편면적 또는 일방적. 편면적, 우리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하는데 그것도 강행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행 법규니까 저 조항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니까 주요 내용은 당사 자유로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실게요. 일반 가입자는 전문적이지 못해요. 보험회사는 전문적이면서 법률팀, 통계팀 다 가지고 있어요. 약자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깨알만하게 작성해놓은 표준 약관에 설명 듣고 그냥 사인하는 방식이에요. 계약서가 그렇게 하나 우리 보통 악착같이 서로 이 조문은 틀리냐 이건 내가 주장하고 서로 조율한 다음에 나오는 게 계약서인데 여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한테 불리해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개입을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663조에서는 이 규정을 둡니다. 했었죠? 계약자 등 계피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에서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당사자가 특별 약정하더라도 이 내용보다 상법보다 약관이 더 얘들한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편면적이래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이만 그렇고 그러면 보험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근데 불리하게 하는 건 안 되고 유리하게 건 된대. 일방적이죠. 한쪽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상법 663조가 개입을 해서 야 요건 좀 그러니까 내가 후견인 역할을 자처해서 663조에서 야 그러지 마. 바꿀 수는 있는데 합의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불리하게는 바꾸지 마. 한쪽에 선을 들어준 거죠. 일방적, 편면적, 상대적으로 약자 편을 들어줬다. 그래서 강행백규다. 그래서 됐고요. 전면적,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 상대적, 편면적, 반면적 또는 일방적. 출제자가 어떤 용어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술적인 용어니까 출제자 마음이죠. 갖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일 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 편면적, 반면적 반쪽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됐고. 자, 또 말씀드리죠. 이건 왜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사행 계약이니까. 됐죠? 그래서 도박으로 악용하거나 보험 사기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윤리성, 선의성이 있고 이걸 하면 보험 계약 해지 등에 조치할 수 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갖고 있고. 요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4편 보험 편에서 우리가 말하는 선의성, 윤리성 이거에 관련된 조문 저거를 조문으로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 조문 많죠? 자, 여기 있죠. 보험사고의 객관적, 주관적 확정의 효과. 이 조문은 어려워요. 나중에 해당 조문이 나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런 게 있어 정도. 그리고 문제가 수도 없이 나오고 얘는 거의 출제 확률도 100%입니다. 이 중에 하나 무조건 얻어 걸리겠죠. 고지 의무. 당연하죠. 선의 착해야 된다. 진짜로 사실대로 다 말해라. 고지 의무죠. 그 다음에 위험 변경이 되거나 증거하면 바로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사고 발생하면 바로 통지 알려줘야지, 보험회사한테. 그렇죠? 사고 발생했는데 숨기고 사고 손해가 커지거나 말거나. 그럼 손해가 커지면 보험회사가 손해죠. 그래서
계약자 등의 착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의 보험사, 보험자의 면책. 여러분, 앞으로 고의 중과실은 우리가 말한 절대적 면책 사유라고 해요.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보험의 고의 중과실은 절대적으로 면책입니다. 보상하잖아요. 심지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의 중과실도 보상하기로 한다. 그것도 무효입니다. 고의 중과실로 보상한다? 뭐 하자는 거죠? 보험에서 손해가 뻔한데 그럼 보험에 다 가입하게요? 홈에 들어놓고 뭐 고의도 다 부셔놓고 보험금 받아.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못 쓸 것 같아. 보험 들어. 그리고 부셔. 보험금 받아. 세상이 망하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건 무효입니다. 그것도 지문에 나와요. 이렇게. 또 하나. 당연히 여기 사기로 초과보험 들고 중복보험. 말 그대로 한쪽이 더 똑똑해. 쟤 몰라. 사기치는 거죠. 해서 야 이거 저거는 내가 물건값보다 내가 갈금이 더 나가겠는데 더 받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게 사기죠. 한쪽이 상대방을 기망한 거. 결과는 뭐다? 무효다. 됐죠. 그다음에 손해방지 의무도 마찬가지죠. 손해방지 의무. 착한 마음, 윤리성이죠. 착한 마음이 없다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 손해가 100% 나진 않아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열심히 사고가 났지만 손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방지 의무를 하면 손해가 안 나거나 나더라도 커지지 않거나 그 의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 자체는 독립계약이에요. 즉 계약자와 보험자가 만들어서 다이다이 하는 보험계약인데 이 보험계약이 아니라 다른 운송계약이나 다른 매매계약에 끼어들어가서 보험계약 그냥 약관 하나 딱 끼어들어가. 원래 계약은 운송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거기에 보험중은 끼어들어가요. 보험계약이. 그거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우리가 상법사편의 보호 대상인 보험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끼어들어가는 거 있죠? 그 보험 그냥 위험 인수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여지껏 우리가 떠드는 그 보험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던 수많은 그 손해보험 원리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자, 부합계약 말씀드렸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깨알 만한 데다가 설명하고 사인하세요. 그게 부합계약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각 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해석할 때 의문이 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한테 유리하게 안 되죠. 그래서 해석 시에는 보험자가 애매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불리해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게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낙성 분류식은 이거 보세요. 자, 청약과 승낙. 청약, 보험에 들을게요. 오케이,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면 되지 어떤 기명날인 서명이나 어떤 다른 요식행위가 등기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됐죠? 됐고. 그리고 또 나서 여기 또 나오죠. 보험자의 책임이죠. 책임, 위험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위험을 부담하는 위험기간, 책임기간에 계시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즉, 돈 내. 돈 받으면 책임져 주겠습니까? 돈 받자마자 책임 시작한다. 돈 받아야 책임져 준다. 그 뜻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건 별개 문제입니다. 낙성 불려주로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성립됐다고 책임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아니면 동시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또는 동시에 돈을 내야 그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그 얘기입니다. 역시 조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험관의 시기죠. 효력 발생은 전혀 다른가. 책임의 개시, 위험을 부담하는 그 시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됐고, 쭉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 쌍무계약, 우리 보험료 됐죠?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을 전제로 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을 하고 보험자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사한 계약이고 서로 동시 이행, 쌍무, 서로 간에 쌍방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서로 위험. 여기는 보험료 지급 의무, 앞으로 출제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료 납부 의무 같은 용어로 혼동돼서 나옵니다.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 납부 의무.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 또는 위험 부담 의무. 그래서 얘는 동시, 이거 보고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입니다. 됐고, 자, 계속 계약은 말 그대로 보험 기간이 우리 아시죠? 보험 기간 개시부터 종료까지 그 위험의 책임이 계속되는 계약이다. 중간중간 끊어지는 게 중단 이런 거 없다. 그 기간 때에는 계속되어진다. 됐죠?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 각각의 지급 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해제와 해지의 개념이 나오죠. 해제는 쭉 오다가 해제가 딱 되면 과거로 소급해서 다시 무효로 가는 거고, 해지는 효력이 그대로 오다가 딱 스톱하고 지금까지 유효, 앞으로 무효 그 뜻입니다. 효력이 됐고, 요 조문도 확인하시고 다만 요 조문이죠. 자, 요 조문 볼게요. 그래서 상법상 우리 조문에 해제라는 경우는 아마 여기 한 번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해지예요. 해지 한번 볼게요. 자, 계약자는 여기 찍을게요. 자,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성립됐죠. 지체 없이 보면 돼야죠. 전부도 좋고 일회 보험도 괜찮습니다. 약정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돈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역자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돈 안 내면 책임이 개시, 위험이 개시돼야 되는데 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체, 즉 2개월이 경과했죠. 그 전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소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돈 안 받아서 책임도 개시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혜택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해체. 여기 해제가 나와요. 그리고 시험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는 요 조항의 포인트는 650조죠. 포인트 단어는 여기 계약 성립 후 2개월, 그 다음에 해제된 그 다음에 여기 본다. 본다는 앞으로 본다는 간주한다,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표현. 그거의 반대편은 추정한다. 그래서 말장난 치면 여기를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꾼다거나 여기를 해지로 바꾼다거나 여기를 뭐 1월이나 다른 거로 바꾼다거나 이게 답니다.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법조문의 그 조문 하나하나 문구를 갖고 다 장난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상행위성이죠. 여기부터 문제풀이까지 하고 다음에 여기 32쪽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